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그 지목에 대한 상인데, 우리 저번 시간에 지번에 관한 상을 공부하면서 그 뒤에 이제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번 변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번 부여지역에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해서 이제 지번이 순차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 이 지번을 일부나 전부 지역에 지번 변경하는데, 우리 절차는 한번 좀 이해해 주세요. 절차 뭐냐면 거기 그 지번 변경의 의의, 그래서 거기 시도지사와 대도시 승인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시도지사와 이 대도시 이 대도시장 있죠, 대도시. 우리가 보통 위성도시 같은 게 뭐 안양이라든가 뭐 일산이라든가 그런 데 있죠. 이걸 우리 일산이라든가 성남 이런 걸 대도시라는데, 그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에 뭐예요? 승인이 필요한 거. 요게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한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이 반지 축척 있죠, 반지 축척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공부를 반출하는 거 나중에 다시 언급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번 변경 있죠? 지번 변경할 때, 축척 변경할 때,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이외에는 절대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의 승인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니까 그 절차를 한번 보시고, 자, 지목은 여러분 시험 문제 매년 나옵니다. 지목에 대한 의의가 나오는데, 지목이라고 하게 되면 토지의 주된 용도 동그라미, 용도 꼭 용도란 말 보세요. 그 용어에 나올 때 또 토지의 주된 지형, 주된 뭐예요? 형질 이런 거 하면 틀린다니까.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서 공부에 등록하는 말한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또, 자, 우리는 용도 지목인데 우리는 이제 그 과세 기준이 되고 있어요. 과세 기준. 지목의 설정 원칙, 그래서 우리가 뭐 주지목, 이 일필일목, 하나의 토지 지목이 하나죠. 근데 주지목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목은 뭐예요? 항상 하나의 필지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지목이 활용할 때는 하나만 적어라, 하나만. 하나는 이제 양익제 모양으로 포함되는 거니까. 자,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고, 영속성 원칙이죠? 절대 토지가 일시적으로 뭐예요?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할 때 지목이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번기 이제 농사 끝나죠? 10월달이나 10월 말, 11월달에 농사 끝나면 그 논에다가 뭐 보리 심었다 해서 밭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뭐예요? 어떤 상가 건물이 되잖아요. 그 상가 건물에 만약에 그 개척기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땅이 종교용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지목은 영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지목 추정, 우리 다른 말로 뭐예요? 주된 용도 추정하고 영속성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지목의 이제 그 종류는 28개인데, 우리가 그 지목의 구분에서 이제 전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목을 공부할 때, 이렇게 뭐예요? 이제 지목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크게 뭐예요? 네 가지로 분류해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특징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특징. 자, 두 번째, 다만, 단서조항 다만 있죠, 다만. 그 다음에 A 안에 B입니다. A 안에 B. 네, 잡종지 있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연상해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답 과목인 전답에서 가리키는 과목이 있다. 전답 과목임. 광염대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광염대, 공부 잘하는 장학도. 뭐에 관한 천재, 이거 철천재. 철에 관한 천재, 철천재. 구유수를, 대학 강사로 뭐하니, 이거 공치하니. 원종교가 뭐예요?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잡쳐서 뭐 먹자고, 양주 먹자고 뭐예요? 양주 먹자고 주창했다, 이렇게 주창했다. 이게 28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게 되면 제가 전담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공시법입니다. 광염대라는 대학이 있는데, 자, 그게 어디냐 물어보지 마시고, 하여튼 그 광염대학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장학도, 철에 관한 천재예요. 그 사람이 구유수인데, 이 사람이 이 광염대 강사를 공채를 하니까, 원종교에서 다른 사람을 밀었는데 구유수가 되니까 뭐예요?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잡쳐갖고 양주목자 추천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상해 보자니까. 왜? 명색이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가 지목이 몇 개라는 건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과가 뭐예요? 과손입니다. 전답 과가 이게 과손이에요. 과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목이 목장용지예요. 임야, 이게 강천지. 연전, 대, 이게 공장용지. 공장용지. 근데 학교용지. 도로. 그 다음에 철도용지예요. 철도용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하천이에요, 하천. 자, 그 다음에 제방. 그 다음에 뭐예요? 국어, 유지, 뭐예요? 수도용지. 자, 그 다음에 이게 공원이고, 이게 채용용지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그 다음에 종교용지고. 그 다음에 사적지고, 묘지고, 잡종지고. 그 다음에 양어장이고. 자,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예요. 주유소용지. 자, 그 다음에 주차장이고. 창고용지입니다, 창고용지. 자, 그렇게 해서 28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대장에는 정식명칭을 뭐예요? 정식명칭을 기재해요. 정식명칭을 기재한다, 정식명칭.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공장용지면 공장용지.
자, 목장용지는 목장용지 써요. 근데 도면에는 한 글자 부호만 써요, 부호. 이 도면에는 만약에 뭐예요? 자, 11잡, 12 뭐예요? 12학, 이런 식으로 한 글자만 쓰면 앞에 글자 한 글자만 써요. 근데 겹치는 건 두 번째 글자를 쓰는 게 있어요. 공장용지는 공원하고 겹치니까, 뭐예요? 이건 장으로 하면 장. 하초는 하하고 학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투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떤 분은 뭐예요? 어느 전직 대통령은 남들은 확실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뭐예요? 확실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이제 사투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천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 유원지는 유자를 하지 않고 원자를 하는 이유는 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주차장은 같은 주자죠? 차로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음절을 취하는 게 두 번째 차문자입니다. 차문자. 이게 한자로 보면 두 번째 차예요. 차문자를 취하는 게 있다. 두 번째 음절을 취하는 게 있다니. 2장 1,000원짜리입니다. 2장 1,000원짜리. 이렇게 암기하잖아요. 2장 1,000원짜리. 이렇게 암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0원짜리 2장을 꺼내보면 2장은 뭐라고 1,000원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뭐 이렇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용돈 줄 때도 1,000원만 주지 말고 2,000원 주면서 나는 공부합니다. 2장은 1,000원 차다. 이런 식으로 암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어디 있냐면 좀 뒤쪽에 있어요. 그 뒤쪽 한 2장 넘겨보면 지목의 표기 방법에서 일본의 대장에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 그 다음에 거기 원칙과 예외 있죠? 그 예외 거기 중요하니 그거 별표해 주세요. 예외. 4가지 예외. 그거 외워야 됩니다. 2장은 1,000원 차. 쓰세요. 차문자 두 번째. 2장은 1,000원 차다. 이렇게 해서. 자, 꼭 암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에 1번을 보면 되면 그 쌍가르 4번 앞으로 이제 다시 2장 더 앞으로 오면 지목의 구분 나오죠? 그래서 전의 특징은 뭐냐면 출처돼. 물을 상식적으로 이용하지 않냐고.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 상식적으로 이용하지 않냐고. 그래서 곡물, 원해작물, 여러분 줄쳐보세요. 그 뽕나무, 당나무 나오죠? 나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해서 절대 과손이 아닙니다. 자, 이건 뽕나무하고 당나무, 이런 묘목은 뭐예요? 당연히 전이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죽순 동그라미. 자, 그 식용년 죽순은, 자, 이것은 전입니다. 근데 중림지, 대나무 밭 있죠? 그건 임야입니다.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그런 특징을 보고, 그 다음에 답은 물을 상식으로 직접 이용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태풍 불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홍수가 지면 물을 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이 모자라면 논에는 물을 대줘야 된다 그랬죠? 직접 이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과서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재배라고 하는 게 동그래, 재배. 재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돼, 재배. 자, 재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지 자기 스스로 자생한다 그러면 과서는 아니에요. 특징이 이제 그 재배하는 거다. 과서는 재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단서조항, 주거용, 자, 건축물이 되죠? 한마디로 뭐냐면 자, 만약에 이 규정을 두지 않으면, 자, 사과나무 한 5그루 심어놓고, 거기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나 세금을 뭐로 내겠다? 과선을 내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집 따로 과선 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목장용지 보게 되면, 여기도 단서조항 있죠? 목장용지의 목부들의 이제 그 주거부지는 이거 됩니다. 주거용 건축물 대로하고. 거기에, 자, 기억의 초지 동그라미, 초지. 자, 우리가 초지를 딱 보면, 이건 초지 풀이니까, 목장용지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축산법에 의한 축산이 있는데 거기 축산법의 축산은 우리가 보통 요새 조류 인플루엔자하고 구제역과 관련된 거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돼지, 소, 말 있죠, 말. 그 다음에 오리, 타조, 꿩, 닭이죠, 닭. 닭입니다, 닭. 이런 걸 우리가 이런 걸 키우는 것을 목장용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이거는 종마장입니다, 종마장. 뒤에 보겠지만 승마장은 채용용지고 경마장은 유원지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목자, 거기에 임야는 산림과 원야를 이루는, 원야가 약한 구릉이에요, 구릉. 약한 이제 구릉인데. 이런 수림지가 나무 많은 게, 중림지는 뭐라고? 대나무 많은데, 아까 그랬죠? 죽수는 전, 중림지는 임야. 암석지 돌 많은 데고,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나오죠? 그럼 우리가 갈대밭은 잡종지예요. 사람이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임야 얘기했을 때, 이 황무지, 자, 그 다음에 모래땅. 자갈땅 나오죠, 자갈땅. 자, 이건 잡종지 아닙니다. 그래서 황모자 쓰고 산에 간다. 황모자. 자, 이것은 임야다라고 보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6번 광천기 나오는데 단서조항이 중요해요. 다만, 두 번째 줄에.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관, 송수관 나오죠? 송유관, 송수관. 송유관. 그 다음에 송수관 나오죠? 자, 이것은 이것은 잡종지로 보겠다. 광천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7번의 염전 보게 되면 그것도 단서조항입니다. 그 천일지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염전이에요. 근데 거기에 동력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동력. 이 동력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동력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였다 하게 되면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로 보자니. 동력이란 단어 동그라미 치시고 그 보자니. 그 다음에 대는 뭐예요? 무조건 건물이 따라서 다 대가 아닙니다. 왜? 학교 건물, 학교용지지 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이제 있는데 이 건물의 용도가 자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 나오죠? 극장 이런 게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용산 가면 용산 국립박물관이죠? 그 땅, 그 건물 밑에 땅은 대란 얘기예요.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볼 거 없어요. 다 제조하는 공장에서 공장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볼 거 없고. 자 넘겨보시면 10번에 학교용지 나오죠? 학교용지에서 이제 중요한 사항은 그런 얘기예요. 멀리 떨어졌다. 거기서 지금 그 박스 안에 학교시설 구역 내의 기숙사는 학교용지나 학교시설 구역도 떨어진 요새는 완전히 떨어진다는 말보다 분리된이라는 말이 있어요. 분리된, 완전히 분리된 실습지, 기숙사 사택 나오죠? 예컨대 이렇게 실습지, 실습지, 기숙사, 사택. 그러니까 기숙사하고 사택은 사람 사는 곳이니까 멀리 분리됐다 하면 뭐예요? 대로 볼 것이고 실습지는 분리됐다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학교가 무슨 학교냐는 게 농업학교면 그게 농지일 것이고 임업학교는 뭐예요? 예컨대 임야할 것이고 이제 그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에 주차장이 또 중요한데 주차장은 뭐냐면 다만 그래 나오죠? 자,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 주차장은 이거 도로예요. 노상 주차장 도로. 그다음에 부설 주차장은 뭐예요? 주지목 추정에 따라서 만약에 종기용지에 있는 부설된 것은 뭐예요? 종기용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 거기 또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 야외 전시장 있죠? 요거 잡정지예요. 물리장 야외 전시장. 자, 잡정지라는 얘기. 그러니까 안에다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건 창고용지고 밖에다가 뭐예요? 물리장 있죠? 물건 저장, 물건 보고 자,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된 거 있죠? 이건 이제 잡정지입니다. 그다음에 자, 그 박스 안에 보게 되면 그 주차장법 19조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뭐예요? 주차장, 부설 주차장은 그건 진짜 주차장이에요. 주차 소유를 위반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주차장이니까 이게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몇 번 계속 보시면서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지만이 눈에 들어와요. 주유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단소장입니다.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약 또는 정비공장 안에 동그라미 안에. 그러니까 어디 안에 정비공장 안에 A 안에 뭐예요? A 안에 B라고 하는 급유소시 있으면 이걸 뭐예요? 주유소를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들어오니까 이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용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에라고 하는 안에 어디 내에 하게 되면 A를 물어봅니다. A. 그다음에 자, 그 13번에 보게 되면 창고용지 나오는데 창고용지는 뭐예요? 중요한 단어가 물건을 뭐예요? 물건 보관 저장하는 거. 주 단어가 보관, 특징어가 보관 저장이에요. 이렇게. 특징어가 보관 저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문이면 종전에 시험 문제 한번 이렇게 놨어요. 자, 관계법령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자, 지목이 뭐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자기가 옛날에 그 창고에서 콩나물을 키웠다고 창고용지라고 찍었습니다. 아, 그냥 본인 뭐예요? 본인의 이제 경험을 이제 찍은 거예요, 경험을. 절대 시험에 답이 아닙니다. 항상 창고는 콩나물 재배해서 콩나물을 뭐 해줘야 돼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창고용지지. 절대 그런 말이 없으면 창고용지 아닙니다. 그냥 잡정지입니다. 콩나물. 그 다음에 도로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여기 단서조항 다만 있죠?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동그라미 안에. 어디 안에? 단지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통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도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 안에 있으니까? 단지 안에 있으니까 대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공장 안에 있는 도로도 당연히 뭐예요? 공장 용지지. 자,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디귿번에 보게 되면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나오죠? 안에 나오죠, 안에. 어디 안에? 도로 안에 휴게소 안에 있으니까, 에이, 도로를 물어본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건 여러분이 그냥 글자만 잘 확인하면 돼. 딱 봐서 무슨 단어가 있으면, 안에, 아니면 내에, 이렇게 보게 되면 큰 거를 물어본다 보시면 돼요. 철도용지는 뭐 볼 거 없고, 다만 요새 우리가 뭐예요? 자, 그 1호선 저기를 다니다 보면, 쭉 가다 보면 뭐 천안이나 이쪽 가다 보게 되면 민자 역사를 많이 줘요. 민자 역사. 그죠? 그래서 철도에 지는 거니까 민자 역사도 자, 지목이 대가 아니라 철도용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방을 보게 되면 모래바람 물만이니까 거기에 좋으니까 조수 바닷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조제. 이 방수제는 뭐예요? 자연적인 유수 막는 거니까 방수제 나오죠. 다 거꾸로 나오면 다 제방이에요. 중간자 빼버리고. 거꾸로 보세요. 다 제방이지. 그 다음에 하천은 뭐예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한 하천, 저 토지 있죠? 그게 하천인데. 국어가 일단 또 중요해요, 국어. 왜 국어는 좀 특징을 외우셔야 돼요. 그 인공공, 기억. 인공기억 있죠, 기억. 인공적. 그 다음에 소규모 수로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공적인 수로라든가 소규모.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하는 토지는 자, 이것은 하천이에요. 거기다 규모가 작다, 소규모다 하게 되면
국어다니까. 그래서 항상 국어하면 기억이니까. 항상 뭐라고? 인공공공공 인공. 그게 뭐예요? 자, 소규, 규. 이렇게 국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있죠? 댐 저수지. 소류지는 뭐예요? 물이 없는 곳을 거슬러서 뭐예요? 물을 고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소류지고. 호수 연못 있죠? 그 다음에 물 배수가 안 되는 거. 물 배수가 잘 되면 답이에요. 물 배수가 잘 되면 답이고, 배수가 안 되면 뭐예요? 유지다. 물이 좀 고여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어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해상이 아니라 육상이에요. 여러분 이제 TV 같은 거 뉴스 보게 되면 어디 위에 그 바다에 드럼통 띄워놓고 뭐예요? 그물망 쳐놓고 가두리 양식하죠? 그건 바다는 뭐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해상 위에 나면 틀린다. 항상 육상 동그라미 육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양어장 육상이. 그 다음에 수도용지에 가게 되면 다른 거 필요 없고, 거기 취수, 도수, 자, 저수, 정수 나오죠? 우리가 송수하면, 이 수도용지에서 뭐예요? 송수하게 되면, 송수, 물을 이제 보내는 거죠? 송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자, 여기 송수관, 송류관, 송수관. 이거는 뭐예요? 잡종지. 근데 여기 그냥 송수라고 나오면 뭐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수도용지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뭐예요? 거기 공헌하게 되면 법이 뭐냐는 얘기예요. 국토법에 의한 거, 여러분 그 밑에 박스 안에 국토법에 의한 뭐예요? 공헌은 그게 바로 도시공헌 뭐예요? 자, 도시공헌, 도시자연공헌 뭐예요? 그 근린공헌 이런 게 공헌이에요. 근데 거기 묘지공헌은 무조건 뭐예요? 이건 묘지고. 자연공헌법상의 공헌은 뭐예요?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그런 게 나오죠? 그건 임야입니다. 구별합니다. 그래서 자연공헌법상의 공헌이 뭐냐 하게 되면 그건 임야. 국토법상의 공헌은 뭐예요? 공원. 자, 그 다음에 거기 묘지공원은 무조건 뭐예요? 묘지.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채용용지에서 볼까? 복구상은 따로 필요 없어요. 아까 말하고 관련돼서 거기 승마장 있죠? 승마장. 그 두 번째 승마장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유원지 하게 되면 뭐예요? 그 경마장 있죠? 그것만 구별합니다. 승마장 하면 채용용지 하면 승마장, 유원지 하면 뭐예요? 경마장. 그 다음에 물론 채용용지에서 단소조항에 한번 나왔는데 시험에 체육시설로서 영수성과 동일성이 미용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있죠? 그건 뭐예요? 제외된다 써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 대에서 실내 수영장이라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 실내 수영장은 이건 대입니다. 근데 실내 체육관은 그건 진짜 체육용지예요. 실내 체육관. 자, 요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구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 종교용지는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예배, 법요. 향교도 종교용지입니다. 사적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소조항인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학교나 공원, 종교용지 등에 있는, 자, 그 유적이라든가 기념물 있죠? 그거 다 물어봐요. 그건 이제 주지목 추정에 따릅니다. 어디 안에 있으니까. 학교 안에 있는 유적지는 학교예요. 그 다음에, 공원 안에 사적지는 뭐예요? 공원입니다. 그렇게 안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따른다는 얘기. 그래서 거기 법주사 내의 있죠? 내의. 그 내자 있죠? 법주사 안에 있다는 쌍사자석 등의 부지는 주지목 추정에 따라서 종교용지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안에. 그 안에 아니면 뭐, 내 그렇게 나오면 큰 걸 따른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묘지는 뭐예요? 묘지는 일단 뭐예요? 우리가 봉안시설이죠? 옛날에는 낙골당이라는데 그 말이 좀 저기 하니까 봉안시설이란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봉안시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묘지공원 있죠? 다만 우리가 자, 이 묘지 내 건축물 부지는 이거 대로합니다. 왜냐면 이 조항을 안 두면 어떤 분들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 산소 딱 모셔놓죠? 모셔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 그림 같은 집 지어놓고 이게 묘지다라고 세금 내면 안 되니까 따로 대로 이제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잡종지인데 잡종지가 이제 뭐 27개 아니면 다 잡종지예요. 그래서 이거 잡종지는 여러분이 제가 제 카페 들어오셔갖고 자, 그 암기정리 그거 꼭 보시고 그 수강노트 빼보시고 암기정리 보게 되면 자, 변수용차 이렇게 변수송차 뭐예요? 운전하는 이 땡콩이는 도축장 오물을 이렇게 도축장 뭐예요? 도축장 오물을 자, 채석장 운물에 버리고 운물에 버리고 야시안 갈대녀와 야시안 갈대녀와 자, 갈대녀와 야영 비행장 야영 비행장 무리장에서 잡종지 셌다. 이게 잡종지입니다. 그래서 변수형차가 하면 그 여러분 거기 보면 자, 그 니은에 영구적인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순신소 있죠? 변수송 자동차 운전하고 차 있죠? 자동차 운전하고
그 변수동차 자동차 운전학원. 이땡콩은 박스 안에 보게 되면 거기 A, B, C, D 중에 D 이동 탱크 시설 있죠? 위험물 이동 탱크 시설. 그게 송유관이에요, 송유관. 위험물 이동 탱크 시설. 콩나물 부지죠, 콩나물 부지. 거기 어디에? 거기 디귿의 콩나물. 그 다음에 도축장 하면 어디 있어요? 잡종기에서 기억에 거기, 니은에 보게 되면 거기 송유시설 옆에 도축장 있죠? 도축장, 그 오물 있죠? 오물처리장. 오물처리장. 도축장 오물처리장. 니은에. 그 다음에 오물처리장,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에 버리고? 자, 채석장, 돌 캐는 거, 흙 캐는 거 있죠? 채석장. 물에 버리고. 그 다음에 야시안, 야외시장. 갈대밭이죠? 갈대밭, 기억에. 자, 그 다음에 야영비행장, 야영장. 그 다음에, 자, 그 비행장. 그래서 거기에. 니은, 여러 박스 안에 비우면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휴양지의 야영장. 그 야영장. 비행장. 그 다음에 뭐예요? 물류장. 아까 물류장. 자, 야외시장 다 뭐예요? 잡종지라 했죠? 야외시장. 이게 다 잡종지라는. 이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안 해오면은 그 문제를 못 푸니까. 이거 외워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암기 좀 하자니까.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목은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내가 많이 보면서 눈으로 익혀야지. 이건 뭐 달리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로지 뭐예요? 암기할 방법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면적이 또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 면적이 잘 나오는데 면적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일단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얘기입니다. 면적은 수평 면적인데 의 정의에 대해서 수평 면적이라고 줄만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면적이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이 등기부라든가 대장이 다 제곱미터. 그러면 면적이 그 대상 그래서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3번이 중요해요. 그 3번에 앞고 3번을 줄쳐보시면 특히 이제 뭐예요? 답은 합병하고 지목 변경 그 두 가지만이라도 꼭 외우지 않니까 합병과 지목 변경은 뭐 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는다. 거의 80% 이상 85%짜리 답이 합병이고 재작년에 나온 게 이제 지목 변경이 답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측량하지 않습니다. 합병은 뭐예요? 땅을 이렇게 두 개를 합할 때 이 토지의 대장과 이 토지 대장 면적을 더하면 되지 다시 거리를 측량을 해서 자, 곱하지 않습니다. 면적 측량하지도 않고 경계를 측량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이것만 지워버리면 이게 경계가 되는 거니까 합병은 측량 대상이 아니에요. 그 면적의 결정이 중요한데 이 면적의 결정이 그 단수 처리가 시험 문제 나온 지 또 이제 한 3, 4년 됐어. 3년 정도 됐죠? 3년. 4년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보자는 얘기야. 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축척이 축척이 500분의 1하고 축척이 600분의 1 있습니다. 그러면 축척이 500분의 1은 절대로 500분의 절대로 500분의 1로 안 나와요. 항상 뭐로 나오냐면, 도시개발 사업에 지적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을 확정 측량을 경위 측량 방법으로 확정 측량을 실시한 적이다. 아니면 경계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수반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게 500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자, 1제곱미터가 충무로 같은 경우에 7천만 원 있으니까 이 땅은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뭐라고? 0.1제곱미터로 공부에 등록합니다. 근데 이 축척은 1000분의 1도 있고 그 다음에 1200분의 1도 있고 그 다음에 2400분의 1도 있고 그 다음에 자, 3000분의 1도 있고 그 다음에 6000분의 1도 있습니다. 이 땅 땅값이 싸니까 자 1제곱미터까지만 공부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축척이 1200분의 1 토지에 대해서 0.4제곱미터가 이제 자 측량을 했다는 얘기죠. 면적이 산출됐어요. 지적 공부에 얼마로 등록하냐 물어보게 되면 얼마로? 최소 면적이 1이다니 항상 1이 최소 면적 1이다니 최소 면적이. 그 만약에 이런 축척은 만약에 0.0001이 나왔다 하게 되면 여주 무조건 0.1이 최소 면적이니까 0.1로만 공부에 등록합니다. 그 만약에 면적을 측량해 보니까 얼마? 230 4.5 이렇게 자 5 이렇게 면적이 산출됐습니다. 여기는 450 6.5 이렇게 면적이 산출됐다. 그런 얘기. 자 산출됐다. 456.5 이렇게 산출됐습니다. 이렇게 산출됐다. 그럼 여기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공부해 등록합니다. 단단이니까. 그랬을 때 0.05 요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0.5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얘기야 지금. 근데 만약에 이게 0.051이에요. 그러니까 5보다 조금 0.001 조금이라도 크면 무조건 올리면 돼요. 이게 만약에 0.0 4999를 하게 되면 5보다 작죠 무조건. 내리면 돼. 근데 이제 딱 5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왜? 5는 하나 올리면 4, 4, 5에서 올리면
0.1이 올라가죠? 땅값의 아까 비싼 지역은 0.1은 뭐예요? 자, 이게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700만 원이니까, 자, 세금을 더 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국가는 올렸으면 좋겠고, 국민은 뭐예요? 내렸으면 좋겠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가는 올렸으면 좋겠고, 국민은 내려야 되니까 다툼이 있겠죠? 왜? 국가는 올리면 0.1이 올라가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누가 하고 이거, 자, 이 국토교통부 지정업무 담당 국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하고 이제 시민단체하고 싸우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표준 편차를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땅은, 자, 120 얼마이고, 3.5, 예컨대 7호제곱미터. 어떤 땅은 120 얼마이고, 3.5, 45제곱미터. 어떤 땅은 120 얼마이고, 3.5, 05제곱미터. 이렇게 공부에 등록했습니다. 자, 측량이 나오더라니, 면적이. 그 다음에, 이 땅은 예컨대 450. 자, 454.5제곱미터. 455.5제곱미터. 자, 이런 식으로 455.5제곱미터. 그 다음에 458.5제곱미터. 450.5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여기까지 하죠? 자, 근데, 마지막 끝에 소점 아래 숫자를 보니까 13579. 이렇게 홀수로 나와요. 근데 여기는 0, 2, 4, 6, 8에서 0하고 뭐예요? 짝수로 나옵니다, 짝수. 이렇게 구별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딱 거 보니까 뭐죠? 이렇게 뭐예요? 앞에 수가 마지막 수가 뭐예요? 13579 홀수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0, 2, 4, 6, 8 짝수 나오죠? 0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니까 누가 하고 국가인 국토교통부 이제 담당 국장하고 누구 이제 시민대차 시민 그 단체 회장하고 이제 상의를 해갖고 이러자는 게 우리 이 두 개는 아니니까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뭐 하자는 게 내리자는 게 이렇게 결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 그때 지정업무 담당 국장이 부인과 사별한 지가 한 15년이 됐어요. 호랩이야. 호랩이다 보니까 뭐가 홀수만 보면 뭐 이거 외로우니까 붙이자 이거 올리자는 게 이거 붙여줘서 짝수로 만들어주고 이거 0하고 짝 있는데 끼어들어가면 삼각관계 되니까 이거 떨어지지 않냐 그 얘기야 지금. 이것도 외로우면 붙여줘서 6으로 하고 이거 떨어뜨려주고 올리고 내리고 자 이게 여러분 외로움의 부칙입니다. 그래서 외로우면 뭐 하자고 붙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한 요즘 시험 문제 나온 지가 한 2년 됐기 때문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잘 좀 받으셔야 돼요. 중요하다고 했어요. 꼭 좀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관련 문제를 한번 뒤에서 한번 보면 자 여러분 그 뒤쪽에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 기출문제 어디 몇 번 문제가 그런 게 있나 이렇게 보시면 자 거기에 여러분 그 책에 자 26번 문제가 있는데 이건 좀 의역 문제죠. 26번 문제가 의역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 보면 자 600분의 1은 비싸죠. 325.51이에요. 그러니까 320 뭐예요? 1점 325점 뭐예요? 551입니다. 551. 551이죠? 551. 551이다. 551. 그러면 자, 소점 325.51이니까 여기가 끊어야죠? 근데 이 5를 어떻게 할 것인 건데 1 나오지? 이건 무조건 아까 1 크다 그랬죠? 크면 무조건 올린다 그랬죠? 이거 무조건 올려갖고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25점 뭐가 돼요? 이거 6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건 좀 응용 문제고 만약에 뭐예요? 크면 무조건 올리는 거고 만약에 딱 뒤에 금을 거봤을 때 딱 뒤에 5가 나왔을 때는 외로우면 붙이고 짝 있으면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한번 저기 한 김에 자,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21번이 이제 작년 시험 문제인데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보게 되면 일단 거기 보게 되면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당나무, 묘목, 관상소 이게 맞죠? 근데 여기 여러분 2번 보게 되면 아까 그랬잖아요. 거기 온수, 약수, 석유종 이게 송유관하고 송수간의 저장시설 부지는 이건 뭐예요? 이건 잡종입니다. 강천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어디 안에? 아파트 안에 통로는 뭐예요? 도로가 아닙니다. 대거. 그죠? 공장 안에 있는 것은 공장용지고. 그 다음에 묘지공원 하면 묘지라고 그랬죠?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하는 소규모, 뭐예요? 하천이 아니라 뭐예요? 국어라 그랬죠? 그런 식이에요. 이거 딱 보면 작년 문제도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여러 문제는 이거는 그냥 뭐 외워야 돼. 이거 이해가 필요 없어요. 외워야지 이렇게. 소규모 하면 국어다. 이런 식으로 암기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오게 되면 거기에 4번에 뭐예요? 경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경계. 이 경계가 이제 작년에 나왔지만
경계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뭐 설정 원칙이나 이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원칙 중요하지 않고. 다만 여러분 국가가 정한다. 물론 이제 경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 정의가 나오지만 자, 경계점과는 직선 연결했죠? 아까 경계점은 뭐예요? 점이 두 가지가 있었죠? 자, 도의 형태, 좌표 형태 얘기 나오는데 항상 경계는 도상상의 경계예요. 그러면 경계 설정 원칙은 당연히 뭐예요? 경계 국정주의라는 건 국가가 정한다는 얘기예요. 국정이니까. 국가 정하죠? 그 다음에 경계 직선주의고. 곡선이 아니죠?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는 도면상의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하나만. 자, 하나가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작용하니까 경계 불가분이고 축척이 큰 거에 따라겠던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건 시험 문제 옛날에 나와서 지금 안 나오니까. 자, 그럼 잘 나오는 게 그 쌍가르사 한번 지상경계예요. 그거 여러분 거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나와서 올해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올해 안 나오니까 하여튼 그거 지상경계만 이해해 두시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거기 보게 되면 5가지입니다. 만약에 뭐예요? 자,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가 없죠? 높낮이가 없으면 중앙입니다. 중앙.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없으면 뭐예요? 중앙을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중앙을 경계 기준으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가 있다면, 높낮이가 있다면 뭐라고? 하단입니다. 이게 중앙이고. 이건 뭐라고? 하단보고. 그 다음에 뭐하고 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도로와 뭐예요? 국어 있죠? 국어. 이 국어를 만들기 위해서, 자, 절토된 경사면이 있어요. 경사상단부입니다. 상단부.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 있죠? 여기 경상단부. 요게 도로라는 얘기예요. 요게 뭐예요? 요게 물이 흘러가는 국어라는 얘기예요. 국어. 자, 경사면의 상단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구별,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만약에, 자, 바다하고 물하고 땅이 만났어, 땅.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바닷물이라면 최대 만조입니다, 최대 만조예요, 만조.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하천이라든가, 뭐, 유지라든가 이랬을 때, 댐 같은 거 유지라 했을 때, 최대 만수예요, 만수이다, 만수.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이 완전히 찼을 때부터 토지라고 보니까 바닷물이 빠져나가죠? 그게 우리가 바닷물이 자 육지 쪽으로 오는 걸 우리가 밀려오니까 밀물이에요. 빠져나가면 뭐예요? 썰렁하죠. 그게 썰물이에요. 썰렁하니까 빠져나가서. 그 갯벌 같은 건 토지가 아니에요. 왜? 갯벌은 물이 완전히 찼을 때부터가 땅이라 보니까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갯벌은 뭐예요? 그건 자 토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제방에 편입해서 여기 바다가 있는데 이 제방 있죠? 여기를 매립했습니다. 토지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토지하고 제방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죠? 이 지상경계. 이 지금 뭘 보냐면 이게 지상경계예요. 왜 지상경계냐면 일단 우리가 항상 경계는 공부상의 경계예요. 도면상의 공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인과 사인 간에 다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니까 서로 치고받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땅이다. 내 땅이만큼이다. 이만큼이다. 그래서 지상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을 이렇게 정해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이것은 뭐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물이었다면 이 제방의 역할이 여기까지 막는 거죠? 이게 만약에 사람 머리가 있고 목이 있으면 이게 어깨 부분이야, 어깨. 그래서 만약에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으면 이 제방하고 이 땅하고는 뭐예요? 제방도 토지잖아요, 제방이. 지목이 제목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이게 바깥쪽 뭐라고 해요? 바깥쪽. 바다 쪽이니까. 바깥쪽 뭐라고 이거? 어깨 부분이다, 어깨 부분. 자, 이렇게 보자, 어깨 부분.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건 이제 뭐예요? 우리 18회 때는 안쪽이라 나오고, 자, 안쪽이 나오죠? 안쪽이라 나오고. 그래서 이건 최대는 최소로 나오고. 자, 시험 문제 여러분, 하든지 여러분을 속였던 게 뭐예요? 평균 했으면. 많이 틀렸어요. 평균 했으면이니까 진짜 같아.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상단부를 하단부로 고치고, 하단부를 상단부로 고치고. 그죠? 그렇게 하죠? 자, 근데 요 세 가지는 뭐예요? 만약에 소유권자, 밑에 그런 말 있죠? 그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 다를 때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따라 결정하는 건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그런 예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이제 우리가 재작년에 있죠? 재작년에 나왔던 게 뭐냐면 그 토지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설정입니다. 그거 넘겨보시면 5번 있죠? 원칙은 분할에 따라서 이렇게 이 토지를 분할할 때 원칙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이렇게 원칙은 만약에 분할할 때 건물 있죠? 건물 있으면 이 건물에 걸리지 않게 분할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건물에 걸리게 분할하는 예외가 있다, 예외가. 이게 이제 뭐냐면 판사가 도도하다. 이거 그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딱 시험 문제 나오면 그렇게 나오니까. 판사가 뭐하다? 판사가 뭐예요? 판사가 도도하다. 도도하다. 무슨 얘기 판사가? 판결 갖고. 판결 갖고 할 수 있어, 판결 갖고. 그 기억의 판결이죠? 그 다음에
자, 니은의 공공사업 있죠? 사업. 공공사업. 판사. 자, 무슨 토지가 되는 거? 자, 학교 도로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사학도 철천제 구유소. 사학도 철천제 구유소. 이런 지목이 되는 거 있죠? 이런 지목.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만약에 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건물 쭉 있죠? 건물이. 쭉 있는데, 자, 이 도로가 좁아갖고, 요걸 이제 건물 넓히려고 그러면, 이 분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넓히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짜갤 수 있어요. 쪼개갖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도가 뭐냐면, 자, 거기, 도시개발 사업 있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두 개를 붙여놨는데, 도시개발 사업하고 뭐예요? 그 두 번째 줄에, 자, 법률 30조 6항에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도도하다, 이렇게 도도하다.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건물에 걸리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뒤쪽에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거기 25번 문제가 작년에 시험 문제, 25에 기출 나오죠? 그래서 거기, 자, 뭐라 했어요? 구조물의 소유권이 다른 거를 제외하고, 옳은 거 못 오르려 했죠? 토지 간에 차이가 없을 때는 뭐예요? 없을 때는 당연히 뭐라고? 중앙이고. 차이가 있을 때는 뭐예요? 하단부죠, 하단부.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기억니은 뒤로 들어가면 답이 아니니까. 답은 뭐예요? 답은. 자, 그 4번 아니면 뭐예요? 4번이면 5번이겠죠? 그래서 디귿 도로 국어동일 때 그 상단부가 하단부니까 그 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5번. 니을 뭐라고? 토지 해면 수면에 접한 경우는 최대 면적이 만수고. 미음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 부분 나오죠? 어깨 부분. 그게 답입니다. 자, 요런 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요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고, 만약에 혹시 나온다면 이건 좀 어려운 문제지만, 이 판사가 도도하다. 판결받고 건물에 걸리게. 자, 사업시행자가 이런 학교 도로 이런 지목됐을 때, 그 만들 때 도로 넓힐 때,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이런 게 한번 혹시라도 나올 수 있다. 하여튼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자, 그 지상경계 설정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 하여튼 문제 나왔지만 이해는 하고 가야 됩니다. 이해는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지목하고 면제하고 경계에 관한 사항을 좀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마치겠습니다.